이제 곧 다가올 임용고시 2차를 대비해서 2021년을 대비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면접 예상 문제를 제가 직접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답도 고민해봤습니다. 요즘 시국에 맞는 주제, 그리고 학교에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가 예상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냥 한번 시험 들어가시기 전에 이 문제와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첫 번째로 많은 수험생분들이 예상하시듯 코로나에 관련된 주제는 꼭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수가 정말 많은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철저하게 준비된 교사를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요. 이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주제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미 코로나가 걸려서 그 다음을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것보다는 이게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에 관한 문제를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코로나19를 학교에서 예방하기 위한 방법, 둘째는 코로나19 의심 학생이나 의심 교사가 등장했을 때 우리가 교직에 나아가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수업이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약되고 있는 지금에 어떤 수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볼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원격 수업이라도 내가 아이들을 위한 배움 중심 수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거를 자기 교과와 연결된 구체적인 수업 방안 활동을 말해준다면 저 선생님 정말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이 고민했구나를 어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저는 제가 딱 예상하는 두 번째 주제는 과정중심 평가에 관련해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정중심 평가는 제가 시험을 봤을 때부터, 그러니까 약 3년 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주제인데요. 이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 과정중심 평가가 무엇인지,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수업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교사가 평가할 것인지를 한번 물어볼 것 같습니다. 지금 과정중심 평가가 무엇인지를 꼭 알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뉴스에서도 다루고 있는 이슈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 느낌이 오는데요. 고교학점제가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학교에 있다 보니까 계속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직무 연수 아니면 책자와 같은 자료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럼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면 이때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이거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게 더 제가 느낌이 오는 거는 온라인 수업과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꼭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도 정말 큰 이슈인데요. 이게 더 왠지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게 이거에 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로 학교 내 혐오 표현에 관해서 뭔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내 혐오 표현이 정말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방법들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직에 나가서 담임 교사로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원인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를 물어볼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상 문제를 정리해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기존에 있었던 수업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온라인 수업을 활용하여 아이들과 배움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수업을 활동해 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활용한 모둠 수업을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에 나와도 모둠 활동을 하는 것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활동을 통해 서로 생각을 나누고 또 배려하는 과정에서 인지적인 영역과 정의적인 영역이 함께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온라인 수업 속에서도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대표적 쌍방향 프로그램 중에 소회의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여 저는 한 반에서도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는 교사들이 한눈에 아이들의 활동을 파악하고 또 전체적이고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모든 활동과 전체적인 강의 수업을 아우르는 그런 수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라이브 방송을 활용한 수업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상황상 모든 수업을 실시간 쌍방향으로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강의 영상을 만들고 일부 제공한 후에 나머지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참여도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교사의 얼굴만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기 싫은 아이들에게도 부담 없는 수업이 가능합니다.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저는 이미 봤던 강의 영상 내용 중에 질문이나 퀴즈를 던지고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이들은 댓글로 자신들의 의견을 함께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도 함께 할 수 있기에 저는 라이브 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많이 고민을 하여 모든 아이들이 상황으로 인해서 배움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사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문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중심 평가란 학생들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점차 이런 평가가 중시되는 이유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식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현대 시대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얼마나 아는지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배운 지식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과정중심 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교직에 나아가 다음과 같은 평가를 활용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학생의 배움을 관찰하여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평가를 할 것입니다. 제가 고3 때 근현대사 선생님께서는 항상 그날 배운 학습지를 걷어가시고 제가 공부한 내용에 작은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잘못 이해한 부분은 바로 고치도록 도와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피드백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잘했다, 못했다 라는 피드백을 하지 않겠습니다. 성취 특성에 대한 진단과 함께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한 피드백, 즉 이런 평가를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각 차시별로 교사의 수업, 학습 활동, 평가, 기록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평가 계획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해야 하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분석하여 평가하고 학생의 배움 중심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정 중심 평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학생의 성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을 키우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문제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여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2020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사의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사들이 교육과정 진로, 진학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이 서툴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직무 연수를 듣고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가 지자체와 지역사회에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경로를 마련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공동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역량도 함량시킬 것입니다. 학생들이 고교 학점제를 통해 스스로 수업, 학업, 진로, 삶을 디자인하는 데 교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을 꾸준히 개발하는 그런 교사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번째 문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화된 혐오 표현으로 인해 교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혐오 표현 피해의 경험이 오프라인의 경우는 80% 이상, 온라인의 경우는 90% 이상이라고 대답하였으며 그 이유는 모두 다 다들 하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혐오 표현이 증가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향유하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웹툰 유튜브에 만연한 성차별적인 표현들과 묘사,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여 개그 코드로 삼는 예능 프로그램, 편견이 만연한 광고와 SNS들이 우리 학생들의 삶에 가장 깊숙이 침투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혐오 표현을 서로 주고받으며 인정을 받고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들이 학교 내 혐오 표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더욱더 증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학생들이 스스로 혐오 표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경험을 줄 것입니다. 예능, 드라마, 유튜브 등과 같은 영상과 웹툰 등에서 혐오 표현을 찾아보고 자신도 이러한 혐오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았는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쓰고 있는 말이 나도 몰랐던 혐오 표현이 아닌지를 인식하게 하고 이걸 넘어서 스스로 고쳐보는 시간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학교 안 혐오 표현의 실태를 조사하게 하고 우리 학교와 우리 사회에 이러한 표현들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토의하는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혐아웃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혐오 표현을 대체할 새로운 표현들을 함께 토의해보고 이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래 라고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또 묵인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바로 잡아주며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교사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